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고은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공무원 시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행정직 7급 공채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이 하나 없을 정도로 공무원 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5년 동안 소수정원제 수강생 모집, 또 맞춤식 단계별 교육, 스파르타식 운영으로 공무원 배출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연합고시학원의 이혜영 원장님 모시고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곳에서 한국연합고시학원이라고 보건직, 간호직, 환경직, 의료직, 식품위생직이라고는 대부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그 소수 직렬의 전문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 원장 이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을 처음 듣게 됐는데요.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대부분 저희 학원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잠깐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공무원은 크게 이렇게 직군과 직렬로 구분을 합니다. 네. 직군이라 그러면 크게는 일반 직군과 기술 직군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렬은 이 일반 직군 밑에는 일반 행정직 많이 들어보셨죠? 그 100대 1 경쟁률 된다는 그 행정직과 행정직도 일반 행정과 기업 행정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세무직까지는 일반 직군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렇게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는 보건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보건직이라든지 또는 식품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식품위생직, 그리고 또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환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과에 있는 간호직, 그리고 간호 쪽들이 또 보건진료소라고 있어요. 농촌 낙후돼 있는 지역에 의료기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보건진료원까지 이 6개 직렬만 강의하고 있는 전문학원입니다. 네,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해가 쏙쏙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하는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학원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시험을 보통 보면, 또 제가 차트로 좀 만들어 왔는데요.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5급, 여기 제일 위에 상단에 5급이라고 있죠. 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행시에 합격하면 왜 프랜카드 학교에도 걸고 동네도 걸지 않습니까? 그걸 흔히들 사무관 채용이라고 합니다. 기업체로 따지면 과장이 되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7급은 이제 중간 매니저, 다른 말로 이제 대리를 뽑는다는 시험인데, 이거는 9급 채용에서 좀 밑에 직렬이 올라오기 힘든 그쪽에 낙하산 채용이라고 볼 수 있죠. 7급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급이 보편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대학교 들어가서 뭐 꿈을 가졌다면 5급 쪽을 노렸다가 한 2학년 되면 한 7급으로 내립니다. 3학년 되면 이제 9급이라도 붙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죠. 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직 시험이나 간호직 또는 여기 환경직 또는 이제 의료기술직이나 식품위생직, 보건진료 시험은 크게는 이제 공개경쟁, 경력경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력이 있어야 시험 보는 건 아닌데, 경력 경쟁은 어떤 자격을 소지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여기가 중구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필요할 때는 행정직으로 뽑지만 중구청에서 식품 분야 쪽에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는 식품위생직을 뽑는데 시험 과목은 뭐 누구나 응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식품위생이나 식품화학이나 식품미생물 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 분야인데 이제 그런 쪽에 하기 때문에 저희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다 수강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분야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또는 직장생활 하다가 아무래도 그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앞으로 뚜렷이 공무원은 그 어떤 가늘고 길게 정년이 보장받는 특징이 있어서 그쪽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 학원이 이제 각 지방별로, 국가직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뽑는 공무원을 말하고요. 지자체에서 전국의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각 시도에서 뽑는 지자체, 우리나라 17개가 있어요. 그 17개에서 뽑는 지방직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직 시험에 뽑는 인원이 뭐 대한민국에서 다 뽑아서 서울 가라 경기도 가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시도별로 뽑는 시험을 이제 구분지어서 수강생 모집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는 공부를 해오다가 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위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맞춤식 교육으로 저희 학원은 소수 정원제로 스파르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는 뭔가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간단하게 표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표가 참 이 3박 4일 동안 만들기 힘들었는데 네. 자, 공무원 시험의 특징 아주 간단합니다. 자, 손가락 하나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만 20세. 국가직은 18세, 지방직 20세인데요. 일단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누구나 시험 자격은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뽑는다 할 때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인 누구나 나란 일을 할 수 있죠. 헌법 제31조 2항 거기에 공무원 단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 분야별로 채용한다.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차트에서 일반 행정직은 누구나지만 각각 전문 분야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고 뽑는데 또 뭐 학벌이 좀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특별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채용도 또 하나의 채용 방법이고 나머지 이제 진급 시험이 없다는 특징입니다. 연차식입니다. 공무원 9급이 되어서 15년 뒤에는 6급까지는 자동으로 시험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5급 사무관은 이제 아무래도 과장이 되는 거라서 내부 성진 시험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 일단 공부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 분야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표로 같이 설명해 주시니까 참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이 연합고시학원의 이혜영 원장님은 또 이제 이 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학원을 설립했던 배경은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 좀 춥고 배고프고 좀 없는 집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가 참 많이 대기업에 취업하든 또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젊은이들이 잘 못 펼칠 때가 저 어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일반 누구나 다 공부하는 노량진 수험가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거기는 일반적인 행정직을 주로 하고 뭐 소방직이나 경찰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보건직이나 환경직, 식품위생직 쪽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할까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자기 꿈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나만의 작은 색깔을 가지고 학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와, 15년 동안 전국에 배출하신 공무원 학생 수만도 대략 몇 네, 한 명이라고? 3,500명 정도, 1년에 한 네. 250명에서 300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와, 많은 공무원들을 배출하셨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연합고시 학원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혜영 원장님만이 또 이렇게 배출을 하셨으니까 공무원 이제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 그러면요. 제 새끼죠. 네, 그 배출되신 공무원분들께서 또 이제 보답 차원에 원장님을 다시 찾아뵙고 그런 스승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까지는 바라지 않고 네. 일단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무원 9급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좀 못 배운 사람들도 또 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좀 더 꿈을 좀 더 꾸고 이제 갈아탄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석사들을 뽑는 데는 연구사 채용이 또 있어요. 그거는 7급으로 뽑지만 대우가 6급이거든요.
공무원 9급은 월급이 한 170대입니다. 연봉 한 2천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제 7급에 합격하면 월급이 한 210 정도 됩니다. 그냥 경력 인정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5급 아까 말했던 사시행시 합격하면 한 28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살이가 무엇보다 돈 하니까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명예욕도 있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그 윗단계를 노리기 위해서 직장과 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연락 오는 편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네. 이 공무원 전문 학원이 동종업계라는 게 있을까 생각이 네, 물론 들어지는데요.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종업계 공무원 학원과 또 연합고시 학원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대학에서도 학장이 학생들 신입생 뭐 상담을 한다든지 대학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학원들이 학원장이 학생들을 좀 상담이라든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아니고 제가 솔직히 이 바닥에는 한 24살 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6 나이에 이제 학원을 차렸죠. 젊은 날에. 그러면서 뭐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좀 제가 잘못 그르쳐가지고 쫄딱 망했죠. 그래서 제가 학원이라는 곳은 선생을 빼간다. 또 선생이 우리 학원에서 유명한 선생이 다른 학원 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일선에 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 학원은 원장인 제가 상담을 다 합니다. 학생들 상담해서 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알고 이쪽을 도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들어보고 좀 잘못됐으면 피드백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수강 상담을 받으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개강 때 합니다. 한 6시간 동안 개강하면서 시험의 전반적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공무원 합격한 각종 사례들을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는 수업을 듣죠. 여기 수강을 하면서 자 대부분 한 번 들었다고 다 알면 천재죠. 그래서 또 모를까 봐 이렇게 수업 내용을 촬영을 해요. 여기도 스튜디오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해서 또다시 반복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그걸 깔아주고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 보셨죠? 월말고사. 네. 그처럼 매월 학습 지도 체크하는 월말고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하고는 저 말고도 또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학생들 피드백을 해주죠. 우리 학생 주임이나 학생 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필기 합격하면 제가 이제 면접 특강도 해서 보통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적격성 여부라고 하는 면접을 보게 되죠. 공무원의 국가관이나 사명감 또는 정자세 또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대로 저희 학원 운영체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체제를 단계별로 분류하셔서 이렇게 경영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요. 또 섬세하게 경영하시는 것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사전조사를 해봤는데요.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개별 맞춤 교육이다, 칭찬들이 많지만 그중에 특히 이혜영 원장님을 참 칭찬하시는 그 누리꾼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혜영 원장님만의 어떤 특별한 교육 비법, 경영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수험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1, 2등에 붙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준다면 아무래도 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내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드바이스와 저는 사실은 좀 원래 부산이 고향이고요. 10살 때부터 20살까지는 고등학교는 또 거제도에서 졸업했는데 그래서 그 경상도 영화를 보시면 뭐 얼마 전에 친구 투도 방영이 됐는데 만호, 밥 묻나, 밥 묻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억양이 센 데다가 중점이고 그래서 좀 욕도 좀 경상도 말의 절반은 욕이라고 합니다. 만호 개새끼야, 밥 묻나 개새끼야 요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역시나도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그러지 마라. 굳이 그렇게까지 너를 낮출 필요 없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얘기를 직접 듣고
또 학원의 대표가 직접 학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 좀 더 진실되게 더 다가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네들은 믿을 곳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극복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이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했을 때 고맙다고 전화가 오죠. 그래서 목에 그 참 뭐가 꽉 찬 느낌. 원장님, 저 합격했어요라고 하면서 울 때 저도 솔직히 고생했다 하고 싶은데 당연하지. 네가 누군데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네들이 더 고마워하고 그래서 아마 합격 수기에 저희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평가도 올라옵니다마는 원장이 저한테 어떤 고마움을 그렇게 합격 수기에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연합고시 학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제가 조금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 전국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국가직이라고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중앙부처에서 각 그 40개 가량 되는 뭐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체육부지 그렇게 각 부처마다 필요한 인력을 국가직에서도 뽑거든요. 그건 매년 1월 달에 시험 공고를 하고 시험은 9급은 4월 달, 그다음 7급은 7월 달 봅니다. 그렇게 국가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 보건직은 보건 관련 대학, 네. 간호과,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유위생, 식품위생, 영양, 환경보건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보건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험생은 전국 응시현황 통계상 한 4천 명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직은 아직까지는 FTA가 통과되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식품의약처에서 각종 원산지 표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첨가물이라든지 건강에 위한 식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품위생직은 아직은 많이는 안 뽑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험생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네.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할 때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뭐 자가 진단 프로그램부터 해서 검역 클리닉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알게 모르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제 결혼하시면 아이들 예방접종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영유아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우리 보건 분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환경 분야는 우리가 먹고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재활용하지 않고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는 환경 분야도 전망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4대학 척결로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식품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분야도 앞으로 채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건 분야, 환경 분야, 식품 분야를 다 총괄했었는데 2002년도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시험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임용법에 전문 분야는 전문인 채용해서 공무원 업무를 맡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보건직, 간호직, 환경직, 의료직을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보건, 환경, 간호 이쪽 식품 분야는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꼭 꾸준하게 공무원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좀 평생 직장 그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전망입니다. 네, 이혜영 원장님께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요. 그 원장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경영 철학이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대표님들 CEO처럼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나만의 색깔의 학원을 운영하고 싶어서 학원을 차렸고 무단히 더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영 철학은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되고자 하는 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걸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의 경영 철학은 다른 말로 뭐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신의, 성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수험생들이 좀 공무원이 되어서 또 다른 자신의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고, 저도 지금 저희 학원 14년 동안 합격자가 아까 3,50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 한국연합고시학원 줄임말이 한연고예요. 한연고. 그래서 저는 한연고 패밀리라 그래요. 물론 우리 학원생들 중에도 한연고 패밀리가 되어서 또 제가 나다 원장이다 했을 때 반갑게 공무원 생활을 봐주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맥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도 필요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는 우리 학원 출신 합격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을 지어주기 위해서 동문회라는 것도 살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도 많은 걸 알고 또다시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르는 것들 서로 교류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그런 학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싶은 게 제 경영 철학입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연합고시 학원이 앞으로도 20년을 넘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고맙습니다. 드는데요. 대를 물려서 국가에 충성해야죠. 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네네. 이 공무원 전문 학원이 네. 20년 넘는 학원이 몇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법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것을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들어보셨죠? 네네. 연대, 이대의 그 발판이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공무원도 고시계라고 합니다. 고시계 중에 노량진에 가면 뭐 남부행정고시학원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교라는 곳이 또 웅진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웅진 패스원이라는 학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1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는다면 지금 올해 나이가 47입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거는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학원이 좀 더 분야도 넓히고 좀 더 사업도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하게 될 거라고 지금도 믿고, 저희 학원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학원으로서 하다 보니 어느새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 보건직 공무원, 한경직 공무원, 의료직 공무원 합격자 배출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1위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내 아들, 딸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한 20년의 노하우, 3년의 노하우 안 되겠습니까? 네, 이혜영 원장님만의 앞으로의 계획, 또 한국연합고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있다면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제가 직원들을 좀 많이 충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저희 학원의 직원은 선생님 포함해서 한 30명 되는데, 앞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 잘 살아보세요. 혹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때 나라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셨던 분들, 70년대, 80년대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만 60세, 우리나라는 62세가 되면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5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젊음을 보내고 지금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을 베이비부문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베이비부문 세대들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국 부처에, 물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다시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저는 가장 적격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인력을 좀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더 보다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하고 좀 더 우수한 선생님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학습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다다익선 많이 모집해서 그중에서 뭐 학생 한두 명 합격했다고 해서 광고로 허위로 PR하기보단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학원으로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혹시 저희 학원 한영구 카페라고 한번 와보셨습니까? 아, 다음 카페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는 지금 보건환경간호식품위생직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 한영구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2013년에 다음에서 우수 카페로 지정이 되었어요. 저도 2010년도에는 장안 한국인상도 한번 받아봤고요. 네. 사단법인 무궁화진흥회에서 주는 상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2013년 연말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우수학원으로 인정한 상도 받았는데 네. 앞으로 모든 상들을 제가 좀 다 받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시는, 지망하시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이제 학원을 알아보는데 이러한 유의점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제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 요즘에 많은 이제 수험생들도 그 파워 블로그라든지 또 아니면 키워드 광고 다 알고 있거든요. 유료로 운영되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을 비교하고 뭐 학원 시스템을 비교해서 수험생들은 이제 공부를 결정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주도적 학습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어디 고등학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네, 사교육이 뭐 어떠네 저떠네 해도 자기 주도형 학습, 하고자 하는 자는 뭐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학원이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없습니다. 공부를 혼자서 공부하니까 어떤 뭐 포커스라든지 그런 걸 못 잡아서 좀 헤매니까 학원은 어디 학원이든 일단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무단히 이제 반복입니다. 지겹도록 한 권의 책을 10번씩만 보면 과목당 100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한 과목에 20문제가 출제해요. 그중에 보통 한 8문제에서 10문제는 주워 먹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싹 못해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그 다음에 6문제, 8문제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과목당 20문제 중에 한 3, 4문제는 정말 깝깝할 정도의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쉬운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학원 선택의 주의점이라는 것은 너무 광고에 의존하는 학원을 배제하라. 그리고 사실 자기 주위에 친구들이나 선배들, 후배들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합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위에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가장 좋은 거는 현장을 직접 가라.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가서 모르면 나 이 지역 주민인데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대처럼.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좀 물어보면 지역 주민인데 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광고에 매료돼서 뭐 최대 합격자 배출, 뭐 최고의 우수학원 이런다고 하기보단 직접 신뢰가 되어 있는 학원, 그런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학원 선택의 중요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혜영 원장님은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연합고시학원에 이혜영 원장님이 배출했던 공무원이 35,000명이 3,500명이요. 3,500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학생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배출하셨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화면을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카메라를 저리 볼까요? 네. 네. 안녕, 나 원장 반갑다. 지금 공무원이 되어서 보람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거라고 믿는다. 언젠가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내 휴대폰 연락 다오. 뭐든지 도와줄게. 사람이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주눅 살지 말고 우리 한국연합고시 출신 합격자들은 그래도 내가 전국에 합격자 다 하는 거 알잖아. 연락 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꼭 연락 주고 그리고 공부도 제발 좀 해라. 멈추지 말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앞으로 세상은 2017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의 행시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 행정직 채용해서 행시자들을 많이 대거 위에 고위공무원으로 많이 채용했는데 이제부터는 행시는 30%만 뽑고 나머지 70%를 다른 박사학위 받은 자들을 뽑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탈 수 있으면 제발 좀 갈아타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국연합고에 공부하는 700명 우리 학원생 2014년도 가보년이다. 새해 밝았다. 120년 전 가보개혁 글쎄 뭐 될지 안 될지 대한민국이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가보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뽑으려고 채용 공고는 이제 놓을 거야. 2013년도 각 지자체 공고 중에 부산시가 가장 많이 채용 공고를 했네. 간호직 21명 대박 채용 맞다. 보건직도 13명 많은 거고 그리고 환경직이 좀 작네. 뭐 4명밖에 안 되는데 식이직 안 뽑아서 아쉽고 의료직이 올해부터 새 과목으로 부산시가 바꾼다네. 뭐 해야지 어쩌겠노. 5과목 하던 친구들 보건직 하던 의료직 다시 바꾸던 연락 주고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원생들 맨날 밥맛 좋다고 음식들 말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가져가라. 그 식당 아줌마가 맛있는 거 놓으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잔소리 하는데 너희 엄마 아빠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다. 제발 좀 음식 욕심 내지 말고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공부 안 되는 남학생들 밤마다 묵죠. 술차 먹지 마라. 대가리 썩는다. 술은 합격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 맨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새벽 1~2시까지 일한다고 불평불만 많은데 이해해 주라. 나중에 다 보답해 줄게. 끝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대표님의 좋은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이 꼭 더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기에 또 찾아올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기가 주위에서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 시대 공무원을 지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의 수익 창출보다 어떤 확고한 신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한국연합고시 이혜영 원장님의 그런 경영이 수강생들의 합격할 확률을 높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감성 경영은 그 어떠한 기업의 자본보다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